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337이니까 40, 50. 자, 렌더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예. 어떤 단어가 어렵죠? 나에겐 어려운 단어는 없다. 내용이 추상적이고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이고 그래서 딱 떨어지게 렌더는 뭐 이렇게 딱 막이 되는 게 없고 또 한국어에 그런 개념이 별로 없고 뭐 이럴 때 잘 머리에 안 남죠. 그러면 좀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되겠고요. 어근을 보면 DER이 주다라는 말이어서 그러니까 주다라는 동사는 그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런 말을 쓰지만 그런 말로 쓰기도 하는 거는 이제 2번에 보면 공식적으로 주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준다라든지 또는 법정에서 뭐 뭔가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이제 공식적인 경우에 그럴 때 쓰는 거 외에는 1번하고 3번의 경우는 대상을 대상 보어로 바꾸어 주다라는 의미의 주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1번에 make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뭐뭇을 뭐뭐인 상태로 바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뭐인 상태라는 말을 밑줄 긋고 뭐뭐인 상태라 함은 얘를 어떠한 상태로 바꿔준다. 그럼 어떠한 상태는 품사 뭐로 쓰기 마련? 형용사에서 대상을 대상 보호인 상태에서 형용사로 바꾸어 주다로 쓰고 3번의 경우는 perform, paint, perform, act, translate 이렇게 각종의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예술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매체로 바꾸는 것. 그래서 원래는 연극이었는데 이걸 뮤지컬로 바꾼다든지 원래는 피아노 곡이었는데 이거를 뭐 바이올린 곡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편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꾸는 작업들을 렌더라고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뜻을 얼추 알 것 같지만 역시 좀 추상적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 형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 접두어를 앞에다 넣으면 항복하다라는 동사 surrender가 만들어져요. surrender에서 sur를 뺀 단어고요. 이것을 명사형을 보시면 자 발음해 볼게요. 소리는 rendering이나 rendition이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번역, 연주, 연기, 묘사, 별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rendition이라고 하는 명사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그 예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그림 만드는 사람들이 그럼 애니메이션에 동물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정면 그림을 하나 그리고 오른쪽 면, 왼쪽 면, 뒷면 이렇게 4개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렌더링이라는 키를 딱 누르면 그게 입체로 바뀐대요. 그다음에 설계하는 사람들도 건물 도면을 앞면, 뒷면 이렇게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을 잡아서 숫자로 만들어주고 렌더링이라는 키를 누르면 그 숫자들이 건물로 딱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들을 뭘 바꿔서 이제 형상화시키는 것 그런 작업을 렌더링이라는 키로 한다. 또는 저는 제 차에 그 CD 플레이어 넣는 게 있는데, 이게 CD만 먹지, 그 MP3를 먹지 않거든요? MP3 파일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 책에 보면은 CD가 들어있는데, 그게 MP3 파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오디오 파일로 바꾸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렌더링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형식을 이렇게 바꿔주는 여러 가지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하되 그런 구체적인 예를 생각을 하시면 뜻을 좀 더 알 것 같다. 여기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이고 예문을 읽어볼게요. 자, 소리 내면 The power surge rendered all the office computers useless. 이러면 이제 rendered는 made로 바꿔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surge는 급등이라고 공부를 해야 되는 저번에 치솟다, 새가 치솟는 건 soar 한다 그러지만 파도 같은 게 양이 굉장히 훅 덮치는 걸 surge하는 거. 그래서 power surge니까 전력의 급등이 모든 all of the office computers를 useless한 상태로 바꿔놓은 겁니다. By burning their internal security 있고, 그러니까 security라는 좋은 명사의 뜻은 회로. 자, circle하는 말을 회자로 쓰면 그 회전할 때 그 회자가 네모 2개 쓰는 거죠. 여러분 한자로 회자 쓸 줄 알아요. 입구자 같은 거 2개 쓰는 거. 그 뱅글뱅글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회로가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circle을 만들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발음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circularly. 그걸 다 태운 겁니다. 그 다음 가시면 the computers were beyond repair. 자, 이러면 여러분 beyond repair라는 말이 품사가 뭐겠어요? 형용사죠, 그쵸? 고칠 수 없는 이라는 형용사를 만든 거고, 그래서 이거 이형식 문장이고요. And had to be replaced 하니까 이제 교체되어야 한다. 다음 읽으시면, all of the computer data on the company data on the computers was lost as well. 해서 역시 그것도 없었다 했는데, 지금 이 문장의 주어를 한 단어만 말하면,
data. 원래는 단수 복수, 원래는 복수. 그런데 정보니까 information처럼 불가산 명사로 취급을 흔히 함. 사전에 불가산 명사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하다라고 사전에 나옴. 그래서 공식적인 이야기일 때는 복수로 취급해야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집안에서 있었던 일 같은 얘기를 할 때는 단수로 취급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예문 the class 가볼게요. 자, 읽어보시면 The class was assigned to make a modern rendition of a classic fairy tale and act it out in a public performance. 이제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다른 지점인데요. 미국에서는 애들한테 연극을 해보라든지 아니면은 a classic fairy tale을 modern rendition으로 바꿔보라든지 이런 그 과제를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줘요. 그러니까 classic fairy tale 하면 콩쥐팥쥐를 현대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창의력도 많이 생기고 뭐 그런 것을 이제 우뇌를 키운다는 거죠. 흔히 많이들 하는 그런 작업이어서 여러분 classic fairy tale 하면 이거 콩쥐팥쥐 같은 그런 건지 아세요? 예. 콩쥐팥쥐, 홍길동전 그런 거 그리고 미국 뭐 서양에서는 많은 여러분 아시는 신데렐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classic fairy tale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대표 표현을 보면 render somebody speechless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우리를 말을 못할 상태로 만들어놨다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 표현을 보면 공식적인 어떤 의결된 내용을 전달해 준다는 말로 자 소리 읽어보면 render a verdict, render a decision, render an opinion, render a judgment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제가 지금 발음하는 걸 보면 render a verdict, render a decision, render an opinion에서 render an opinion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o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render하고 opinion의 o를 읽으려고 하니까 on이라고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어 친구를 보시면은 어떤 상태로 남겨두다요? 우리 이제 보통 아는 것이고 제공하다도 여러분 많이들 아는 동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서 다른 매체로 표현하다라는 것도 우리 디픽트 표제어로 공부했고 그다음에 portray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예, 명사형은 어떻게 됩니까? portray, it 넣고 interpret 아시죠? 명사형은 어떻게 됩니까? interpretation이라고요. 그다음 represent라는 말이 representation이라는 명사가 되고 rephrase 하면은 phrase가 말이란 뜻이니까 다시 말하다가 그걸 이제 개작해서 바꾸어 말하다가 되는 것. don이 주다라는 말도 많이 했고요. 자, 두 번째 줄에 너그러이 봐주다. 그래서 묵과하다라는 말 발음. condone. 예, 적절하게 해야죠.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해도 안 되고. 그다음 자질 등을 타고나다라든지 기부하다라는 동사 endow. 이거 명사형 어떻게 됩니까? endowment. 아우 발음하는 거 endow. OW는 오운지 아운지 단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를 해야 되죠. 낮은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나요? 낮은. 라운가요? 로운가요? 하이의 반대말은 low. 그런데 이거는 endow. 이렇게 얘기 되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 단어를 뭐라고 읽어야 되는데? allow라고 읽어야 되는데 low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 맞아 이거 low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든 거죠. 그래서 low AL이 없으면 low지만 allow라고 읽는 거. 그 OW가 영어에서는 추측을 할 수 없는 스펠링입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BOW는 두 가지로 읽잖아요. 그러니까 attention 차렷 경례할 때 attention bow 이랬다가 rain bow 이러잖아요. 예, 어쩔 수가 없죠, 뭐. 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DOW 이거 주다 해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영혼의 파멸이라고 해석한 이제 모든 걸 다 줘버렸어요. 남은 게 없는 게 파우스트한테 영혼을 판 것처럼 완전히 남은 게 없이 다 팔아버린 거 그런 걸 발음하면 perdition이라는 되게 무서운 단어도 있어요. 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쉽네요. 발음은 retail 스펠링 하나만 바꾸면 detail. 자, 테일 동그라미의 뜻은 cut. 그러니까 재단사를 테일러. 그럼 리테일은 잘라서 테일이 자르다니까 잘라 파는 거니까 소매하다구나. 그럼 도매하다는 wholesale. 마치 원래 알았다는 듯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걸 읽지만 원래 알았다는 듯. 자, 그럼 예문을 읽을게요. 소리 내시면 Outlet stores are some of the best places to buy brand name clothing. 여기까지 끊겠고요. 자, 아하, 할인점을 영어로 뭐라 하는구나. Outlet stores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outlet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outlet만 하면? 그게 그 컨센트를 outlet이라 그래요.
The outlet, look at the outlet 이렇게 한다든지, yeah, there's an outlet 이렇게 말해서 벽에서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outlet이라고. 콘센트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예. 근데 outlet stores라고 하니까 할인점인 줄 알고, are some of the best places에서 최고의 장소들이다. 뭐뭐를 할 최고의 장소다. 그래서 brand name item, brand name clothing 이렇게 돼서 brand name이라는 말이 또 흔히 쓰는 유명 상표의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다음 without having to pay retail prices에서 할인 그 소매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전에 우리 할인된이라는 말 한번 공부한 적 있는데 흔히 쓰는 할인된은 marked down이에요. 할인된 하면 marked down, 다운돼서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outlet stores에 가면은 그 택에 써 있어요. marked down이라고 써 있는데도 또 깎아달라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팔다라는 말에 여러분 두 번째 줄에 경매 아시죠? 소리는 auction. 그다음 두 번째 정리하다 팔다 우리 공부한 거죠. 발음이 dispose of. 이런 말이 여러분 생각나면 사실 굉장히 기쁜 일이고 생각이 안 나면 다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dispose가 왜 배치하다도 되고 뭘 하는 성향을 만들다라는 것도 되고 사실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것도 뜻이 세 개나 되고 글자에서 확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옆에 liquidate 같은 말이 오히려 외우기가 쉽죠. liquid의 뜻이 액체. 그래서 액화시키다가 이제 유동자산인 돈으로 매각하여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다니 이런 건 좀 쉽죠. 예문합니다. 읽으시면 He was first to liquidate all his assets in order to pay off debt. 비발음하지 않습니다. debt. 그다음에 was first to를 두 단어로 바꾸면 두 단어. 이게 여러분 이걸 should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뜻이 같지 않아요. 만약에 should로 바꾸면 he should liquidate 하면은 매각해야 한다잖아요. 앞으로 매각해야 된다죠. 지금 매각했어요, 안 했어요? he should liquidate 하면 지금은 매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야 했으니까 매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은 그래야 했다며. 그러니까 매각했을 가능성이 많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should로 바꾸면 뜻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시제가 달라져 버려요. 그럼 시제의 변화 없이 두 개로. had to. 거의 같은 말이죠. 그래서 he had to liquidate를 he was forced to 좀 더 강하게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was forced to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 asset 표제어 자산, 그다음에 뭐 갚아 버린다 우리나라 말에 발음하면 pay off를 넣어서 버린다 정도로 다 이렇게 다 처리해 버린다 이런 말이 된 것. 다단계 판매 영어로 pyramid. 그다음에 소리 지르면서 파는 거, 그걸 이제 혹이라고 하고, 혹은 원래 매도 혹이죠. 동물로 붙이자면. 그렇지만 동사로는 그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패들의 PED가 발이어서 발로 행상하며 파는 거고, vend란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머신? vending machine. 커피 머신이 아니죠. 커피 머신이 아니라 커피 머신은 커피를 만드는 기계고, vending 머신은 거기다가 커피 말고 왠가 것을 팔 수 있죠. 왜 지하철 가면 과자도 팔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거. 그러다 vending 머신 파는 기계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줄에 barter. 여러분 그 carry도 좋아요. carry가 나르다라는 뜻에서 취급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거. Do you carry something? 이렇게 물어보면 취급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We don't carry something.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르다가 소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많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barter 공부합시다. 자, 발음은 barter. bartender가 아니라 barter예요. 예, barter 물물 교환. 예문하죠. 읽으시면 He bartered his favorite hat for a sack of potatoes. 아, 좋아요. 전치사 for 교환의 전치사. 자, barter 심어를 바꿀게. exchange잖아요. 자, exchange라는 건 A를 X 치고 B를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런 구조. 자, 그다음 판매와 상업에 관련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줄에 상업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자, 발음은 commerce. commerce. 그러면 이걸 알 때 MERC 동그라미 괜히 쓴 거 아니다. 상인은 뭐라 그러잖아. merchant라고 하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에 be selling like hotcakes 이런 말도 공부 잘 해두고, 또 shopping spree라는 말 우리 얼마 전부터 좀 본 것 같아요. shopping spree 하는 거. 신났다고 막 사는 거죠. 카드 막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막 긁고 다니는 거. 자, 예문합니다. 읽으시면 she took her husband's wallet. 위험한 상황. and went on a shopping spree. 사고가 있었나 봅니다. 자, 충동 구매 발음은 impulse buying. 예, 그리고 tail 들어가는 말에 두 개가 더 있어요. 예산 삭감하다 발음이 curtail이고요. 그 다음에 수반 동반하다 포함하다가 지금 involve라고 적으셔서 involve하고 같은 말이긴 한데 entail이라는 동사가 좀 꽤 쓰는 말입니다. 너무 싹둑 잘랐기 때문에 부족해져서
너무 부족하니까 저걸 좀 가지고 와라, 저걸 좀 끌어와라 이런다는 말인데 예문이 있지 않고는 좀 외우기 어렵지만 예문이 있어도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일단 반복을 해놓고요. 자, 옆으로 갈게요. 발음은 retard. 자, 중요한 단어죠. tard의 뜻이 slow, 느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느리다 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접두어는 느리다 제일 잘 어울리는 접두어는 re. 느리니까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retard가 참 좋은 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명사형. 자, 소리는 retardation. 명사이기도 해요. 그냥 그 자체로 명사로 하면 이제 지체야라는 명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문 할게요. 읽으시면 it is widely accepted that in humans a low intake of calcium retards the rate of attainment of height. 자, 그럼 뭐하고 뭐의 관계? 칼슘과 하이트의 관계. 자, 그래서 low intake이니까 retards 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 읽으면 however the level of calcium intake that is needed to prevent retardation of growth is very low and usually provided in an average person's diet에서 흔히 식사만 제대로 해도 그 칼슘을 섭취할 수 있다. 뭐 특별히 약 같은 거 먹을 필요 없다. 자, 그 다음 지체시키다의 arrest라는 동사가 체포하다 말고 무엇을 지체시키다로 많이 쓰는 것을 확인할게요. 아, 여긴 체포로 썼군요. 자, 일단 읽죠. 소리 내면 The police arrested him for robbing the liquor store. 그러니까 arrest 다음에는 구조가 이럴 수밖에 없겠군요. 자, arrest somebody for something. 해서 for 다음에 이유를 말해주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말을 워낙 많이 했네요. 옆으로 가서 tardy 예문할게요. 하시면 She didn't manage her time well and was always tardy to appointments. 자, 그럼 tardy를 쉬운 말로 바꾸죠. L로 시작하는 단어. late이죠, late. 예. 그 다음에 late 다음에 전체사 for나 to 두 개 다 쓰는데 지금 tardy to 저리 갔어야 했는데 못했다 해가지고 연결 to가 되게 좋다. 자, 이런 거 여러분 안 좋아하시죠? 전 진짜 안 좋아합니다. 약속 늦는 거를. 그게 좀 심할 정도로 안 좋아요. 막 너무너무 화가 나요. 언제 약속을 늦으면 컨트롤이 안 될 정도예요. 제가 정말 참지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이성적이지 않을 정도로 싫어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져서 그러니까 쉽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왜? 근데 저는 다른 거, 웬만한 건 좀 화가 안 나는데, 약속을 넣는 거는,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서양 사람들 같은 생각도 있기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도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약속을 늦으면. 그래서 꼭 미안하다는 얘기를 받아야 돼요. 근데 미안하다 그러면은 싹 없어지거든요. 다시 안 그래야 될 일로 저 사람이 알면. 그렇긴 하지만, 보통 또 우리 한 사람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미안하다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십시오. 미안한 일 있으면. 예. 340. 발음은 어떻게 하고요? retrieve. 자, retrieve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개를 생각하자. 그 우아한 개. 자, 그 개를 뭐라 그런다. retriever라고 부른다. 참. 너무 부러운 개다. 그래서 이제 회복하다. 주인이 던지면 가서 딱 물어다가 이렇게 주는 참 그 훌륭한 개. 자, 예문 봅니다. 읽으시면 Vanessa was embarrassed. 자, Vanessa was embarrassed. 이름은 참 예쁜데 지금 난감한 상황. 왜냐하면은 because she had to retrieve her cellular phone from the toilet.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변기로부터 retrieve 해야 했던 겁니다. she accidentally dropped it into, 이 센스, 전치사? into. dropped her cellular phone into the toilet이었으니까 the toilet만 앞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into를 빠뜨리지 않고 딱 거기다 집어넣는 이 센스. 자, 그 다음에 it was 읽어보시면 it was even more embarrassing. 심지어 더 난감한 일은 자, 앞에 형용사는 embarrassed였는데 왜 여기는 embarrassing이죠? 앞에는 사람, 지금은 상황. 자, 그래서 훨씬 더 그녀를 난감하게 한 상황은 when she had to tell the worker at the service center, 거기 뭐라고 부르죠? 참, the service center라고 부르죠. 그 after service라는 말은 영어에는 없다고. 그냥 service center라고 하고 서비스를 받는다만 하면 되니까 service center에 가서 how she broke the phone을 설명해야 됐을 때 더 embarrassing 하다 그러는데 꼭 변기 뭐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서 되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꼭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휴대폰 없어지면은 위치 추적 해주는 거 아세요? 위치 추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근데 스마트폰에 유심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없어지면은 저 대리점에 가서 주민등록증 가져가서 얘기하면은 40m 안에 요 지점에 있다라고 알려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네, 지난 금요일날 제가 휴대폰을 잊어버려가지고 내내 찾았거든요. 그래서 갔던 식당도 뒤지고 막 뒤졌는데 보니까 사무실에 있더라고요. 단어 가죠. 자, 발음 어떻게 하시냐면 retriever. 예. 명사형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 이렇게 읽겠습니다. golden 소리 내시면 golden retrievers are bred to bring objects back to their masters. 자, bred라는 말 동사 원형. breed. 예. 그래서 양육되기를 이렇게 육성되기를 이렇게 하도록 육성되었다.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투부정사 쓰는 거, 저 이제 투부정사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거 수업하고 지금 그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그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석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해석을 하면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면은 편의상,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처리가 편의상 되는 거는 맞지만 그 편의상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expedient하다 그러는데 이러면은 편하긴 하지만 expedient의 반대말은 principle이라는 말이에요. 원칙이 있단 말이죠. 편의상이 아니라 뭔가 원칙 하나의 원칙이 있을 텐데 그 원칙을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 원칙이란 모든 경우에 해당이 돼야 원칙이라 불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원칙을 추려내지 못했던 이유 중에 이제 consider라는 동사 다음에 consider somebody to be 형용사 이렇게 이제 막 여기 나오는 이따위, 예. 이런 경우는 전혀 어떤 미래성이 없단 말이죠. 얘를 얘라 여긴다. 이렇게 될 때는. 그래서 이거까지를 포괄하지 못하니까 to의 정체를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to를 판단의 to라 이렇게 딱 걸러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seems to 동사. 이럴 때 이 to를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he seems to have done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seem 다음엔 to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기분이 나쁘죠. seem 다음에 왜 to를 써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seem 다음엔 to를 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저도. 그런데 이 seem 다음에 나오는 to도 판단의 to라 이거죠. 얘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니까. 그렇죠? 예, 저 seem to는 어떤 거냐면, it seems that he lied to the police. 이 문장을 이제 it seems that으로 시작을 하는, 맨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좀 지루해. 그래서 it을 빼고 he를 앞으로 빼. 자, 그럼 시작. 읽으시면, he. 여기 이제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He seems that to 다음에 이거 lied가 과거라. 얘는 현재인데 얘가 과거니까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 have lied to the police. 이렇게 바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왜 to를 쓰느냐라는 설명을 이제 못하니까 쌤 다음에 to입니다. to로 이제 대절에 to로 정리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이 sims는 이상한 애다. sims란 동사 원래 몇 형식 동사인데? 2형식. 그럼 얘가 뭐냐? 얘가 지금 보어냐 주어냐? 그쵸? It seems that 이렇게 말하면 대절이 보인다 이거잖아요. 근데 어때 보이냐고. 근데 여기서 보어가 빠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true. 그러니까 빠졌다라고 설명하면 딱 되는데 이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it seems true that 인데 true가 빠진 거예요. 됐죠? 그쵸?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이런 거 같아 라는 자기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판단의 to가 여기 살아남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to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seem 다음이나 consider 다음에 to를 제외한 대부분의 to는 다 뭐 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o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내내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오늘 아침에 사실 집에서 애기 아빠랑 참 얘기를 하다가 어저께 밤인가? 뭐 하여튼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저께 그 파워그래머를 글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글을 다 보고 괜찮은데 어저께 제가 썼던 용어가 좀 그게 걸린다. 사실 저도 좀 걸리는데 그것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랬는데 좀 딱 또 걸리니까 또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비현실의 투다. 이러면 딱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현실의 투.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그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죠. 그 다음에 뭐뭐 할.
안 했다죠. 뭐뭐 할 것, 아직 안 했다죠. 그러니까 to라는 건 사실 이제 미래다 또는 예측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해도 그것을 다 싸다는 핵심은 앞으로 할 일, 해야 할 일, 하면 좋을 일, 그렇게 나중에는 된 일, 이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to를 쓰는 거라. 예, 그리고 이제 요 비현실이라는 용어를 나중에 시제편에서 또 쓸 거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면 딱 되겠구나 싶어서. 와.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자, 그 얘기 왜 했냐면, be bred 있잖아요. 얘가 육성될 때는, 처음에 얘가 육성될 때는 물체들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육성이 된 거죠? 그 투라 이거예요. 됐죠? 예. 그리고 이제 bred라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trained라든지, 아니면 taught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죠? 여러분, 브라드 밑줄 긋고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trained라든지 또는 taught이라든지 얘가 가르쳐졌다 뭐 하라고 얘가 훈련 받았다 뭐 하라고 딱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단어 친구 오시면은 뭐 다시 가져온다에 여러분 fetch 모를 거예요. 자, 발음 fetch. 소리가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휙 가지고 오는 걸 fetch라고 하는구나. 자, 그다음 옆으로 가서 구원하다라는 동사 redeem. 자, 이걸 명사형은 redemption 이런다고 저 앞에서 공부를 좀 했던 단어입니다. redeem. 그리고 redeem은 이제 많이 쓰는 게 redeemable. 자, able 뒤에다 붙이면 자, 소리가 redeemable. 이 형용사는 this coupon is redeemable until this Sunday. 자, 소리 내볼까요? This coupon is redeemable until this Sunday. 무슨 뜻이에요? 일요일까지만 가지고 오면 환불이라든지 쿠폰 이거 쓸 수 있다 이럴 때 그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쿠폰의 경우는 언제까지냐 이거. 언제까지 가져가야지 이게 redeemable 하냐. 그때 쓰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salvage라는 단어도 되게 멋있는 단어거든요. 자, 발음을 salvage. 이 salvage는 retrieve의 대표적인 동의어인데 외우기는 되게 쉬워요. 중간에 뭐라고 이게 뜻이 이제 난파된 거기서 이게 구하는 건데 또 거기 거의 뭐가 있으니까 save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예문 읽으시면 they salvaged everything they could from the wrecked aircraft 했고 여러분 could 밑줄 긋고요. could가 조동사인데 뒤에 동사가 없죠. 그럼 얘가 조동사가 아니라 뭐기 때문이죠? 뭐라고 불러야죠? 이럴 때는? 본동사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고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대동사라고 불러야 되죠. 맞아요? 그럼 뭘 대신해요? salvage를 대신하죠. 자, 뒤로 갈게요. 자, 그 다음 소리는 abyss. 자, 그럼 abyss의 BYS의 뜻. 바닥이요, 바닥. 베이스, 바닥. 근데 A가 앞에 있으니까 내려가도 바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죠? 그런 이제 심연, 구렁텅이 이런 걸 발음하면 abyss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bottomless pit 해서 구멍이 없는 구덩이다 해서 그렇게 말이 됐고요. 이 abyss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진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잠깐 제가 아주 abyss에 빠진 어떤 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 그런 건 없거든요. 몰라요, 잘.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제가 당면한 일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시민으로서 그 정치를 아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당면한 일을 하느라고 이것저것 신경을 못 써요. 그리고 옳은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뭐 사람들 뭐 어쩌고 저쩌고 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정치적인 무슨 경향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요. 오길남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계세요. 아직 살아 계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독어를 잘하셔가지고, 국비 유학생으로 독일에 갔었거든요. 예, 지금 한 70세 되셨으니까, 예, 오래전에 얘기예요. 근데 독일에 계시다가, 독일에 동독이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공작원들이 와서 독일 유학생들을 이렇게 그런 포섭해가지고, 북한으로 데려가고,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이제 공작원들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의 어떤 이력이 있어요. 어릴 때 자기 외삼촌이 그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자기 어머니가 맨날 그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막 반쯤 죽도록 맞고 오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 나쁜 거 아닌데 이렇게 사람을 막 부당하게 얘네들 나쁘다 이런 게 이제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그때 공산주의나 이게 그런 사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 다니면서 경험을 했고, 그리고 독일에 가서 그런 분들을 만났고, 이래가지고 이제 결심을 하고는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독어를 정말 잘했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보면 감탄할 정도로 참 잘했는데, 거기서 또 독일에서 박사학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공부 진짜 잘하신 거죠. 경제학을 했다는 것 같더라. 그리고는 그래서는 이제 거기서 파독 간호사라고 간호사분 좋은 분이랑 결혼해서 딸 둘 낳고 막 그림처럼 살고 있었는데, 이제 북한 그 포섭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가서 뭐 경제부 장관 차관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자 이래가지고는 식구들 다 데리고 북에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정말 다른 거죠.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그래서 이 상태로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독일에 돌아가서 독일에서 열심히 북한 일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그래 그러면 너 혼자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보내면은 다 이거 도망갈 테니까 부인하고 애들을 북한 놔두고 혼자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독일로 보내면서 이분한테 시킨 일이 뭐냐면 다른 유학생들을 포섭해 오는 일을 시킨 거예요. 2명 유학생을 지정을 해서 얘네들을 가서 내 뜻이 이렇게 포섭을 해와라.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랑 얘기를 하는데, 부인이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뭘 모르고 이렇게 여기에 온 거는 우리가 어리석었던 거지만 가서 다른 사람들까지 끌고 온다 그러면 우리는 근데 정말 비열한 인간이 된다. 인생이 그럼 굉장히 비열한 아주 나쁜 인생이 되는 거니까 나가서 바로 탈출해라. 그리고 탈출한 후에 2달 안에 우리를 구출을 하고, 최대한 방법을 써서 구출을 하고, 2달 동안 구출을 못하면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거로 생각하고 같이 잘 살아라.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래서는 탈출을 했어요, 그분은. 근데 뭐 구출을 못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딸과 부인은 이제 거기 뭐 수용소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용소에 들어가서 뭐 너무너무 모질게 살고 있는 거를 한 96년까지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후로는 소식을 끊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원래 80 몇 년에 그분이 자서전처럼 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이 다시 재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저는 이제 오래전에 읽었지만 그 얘기가 또 이번에 월간조선인지 주간조선인지 그런데 커버 스토리로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은,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랬대요. 남한에 가서 우리를 못 만나게 되면 좀 술 마시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된다 이랬는데, 막상 여기 와서 부인 자식 내버리고 혼자 탈출한 사람, 거기서 부인 애들 그렇게 고생하는 얘기, 뭐 말도 못하니까요. 정말 말을 못하니까요. 그쪽 얘기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래서 노숙 생활을 하시고 뭐 그러다가 지금은 뭐 어떻게 지내신다나, 연세도 워낙 많으시고 그러는 상황은 그야말로 이걸 뭐라고 해야겠어요. 발음. 어비스인 거죠. 어비스. 예. 네. 그래서 참. 자, 이런 거를 이제 발음하시면 다른 말, 발음리스 핏. 예.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애들을 찾자라는 운동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큰애가 36 정도 됐고요. 둘째는 그보다 조금 어리고 그런 상태인데 살아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예. 자, 그럼 The Mariana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는 The Mariana Trench is the deepest point on the Earth's surface. 자, 그럼 Mariana Trench라고 할 때 이 trench라는 명사도 좋은 말이에요. trench는 원래 여러분이 잘 아는 가을에 입는 코트, 그 이름하여 뭐라고? 트렌치 코트. 예, 바바리가 아니라 바바리는 브랜드의 이름일 뿐. 그래서 트렌치 코트. 그럼 걔를 왜 트렌치 코트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참호복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참호에서 장교들이 입는 옷 같은 버튼 2개 달린 군인 스타일, 밀리터리 룩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참호예요. 참호를 왜 트렌치라 그러냐면 트렌치 자체의 뜻은 컷, 자르다여서 땅을 파가지고 이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구멍 뚫고 그 안에 숨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원래 트렌치의 전형이에요. 근데 지금 트렌치를 그런 참호라는 뜻으로부터 여기는 이제 구멍이라는 말로, 구덩이 같은 말로 쓰였고, 그리고 동사로 in trench라는 동사를 만드는데 확립시키다라는 아주 좋은 단어예요. 자, 발음은 in trench. 자, 여기는 우리 참호야 이러면서 딱 확고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The Mariana Trench is the deepest point on the Earth's surface에서 지구표면에서 가장 깊은 구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소리는 The Great Abyss is 10,911 meters deep.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좀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썩 어려울 것도 없을 텐데 여기 10,911 millimeters deep 이러는 거 말이에요. 근데 어려울 게 없는 게 사실 10살이다 그럼 뭐라고 해요? 10 years old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형용사를 쓰고 앞에는 그 단위명사의 s를 쓴다는 거 그 얘기인데 그걸 좀 이렇게 여러 개 연습해가지고 좀 자리 잡아놔야 될 좋은 표현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그 사람이 만약에 키가 180이에요. 그러면 he is 180 centimeters high예요, tall이에요? high, tall, long 뭐 했어야 돼요? tall이라 해야죠. 사람은 크니까. 그래서 he is tall이니까 he is 180 centimeters tall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그 사람 체중이 만약에 100kg예요.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 he is 100 kilograms 마침표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fat이라고 말할 거냐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또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 센스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and is located 해서 어디에 위치되어 있냐면 near Guam에서 괌 근처입니다. to date. 자, 지금까지란 말이에요. 자, 소리 to date. 그러면 to date이 지금까지니까 뒤에 시제는 뭐가 나오는 게 좋겠어요? 현재 완료 쓰는 게 맞죠? 지금까지 only one team has been able to reach the bottom 해서 바닥에 도달한 사람들은 한 팀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reach 다음에 to 안 쓰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좀 문제예요. 보면 이러면은 얘가 타동사인데 도달하다. 그 다음에 여기다 우리가 바닥에 라는 말을 붙이고 싶은 건 굉장히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또 발음은 장소잖아요. 장소에 도달한 거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장소를 도달한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더 있습니까? 장소에라고 안 하고 장소를이라고 해버리는 거? 꽤 있죠. approach the bottom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attend 그 다음에 the bottom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말은 뒤에 장소면은 늘 to를 쓰나요? 백두산에 올랐다요. 백두산을 올랐다요. 백두산에 번쩍. 백두산을 번쩍. 손 안 드신 분은 뭐 두 개 다? 백두산에 올랐다고도 하고 백두산을 올랐다고도 두 쪽 다 사실 하긴 하죠. 그러면은 뒷동산에 올라, 뒷동산에 올라요, 뒷동산을 올라예요. 그럼 뒷동산에 올라요, 뒷동산을 올라요. 이건 좀 다르지 않아요? 자,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을 올라, 백두산을 올라서. 좋죠? 뒷동산을 올라.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그쵸? 예. 그러니까, 뒷동산을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영어는 어떠냐면요. climb이라는 말 다음에 바로 이게 좋거든요. climb Mount 백두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좋은데 여기다가 up을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센스가 생기냐면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결정된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때는 up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예.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그럴 때는 안 씁니다. 그런데 뭔가 말을 붙인다는 거는 구구하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운트 백두와 대단한 산, 엄청 큰 산 올랐다. 그럴 때는 산을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뒷동산에 그러면 뒷동산에 그런 깨갱 이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운트 백두인데 여기다가 업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온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완전히 올랐으면 안 쓰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종주했으면은 I climbed Mount 백두 딱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좀 비슷하죠 한국말에서도. 예.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게 대상 자리에 그 공간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서 장소를 써주면은 애를 늘 붙여야 될 듯 하지만 백두산을 올라라는 말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떤 센스에선가 전치사를 안 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일단은 받아들여줘야겠죠. 한국어에서도 한라산을 올랐다. 작년에 한라산을 5번 올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reach the bottom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장소를 뭐 한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한국어에서도. 그래서 climb the mount 백두에서 봤다시피 reach나 attend나 approach 다음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 이유는 완결되는 과정이다. 도달, 짠 이렇게 되고 그다음 접근, 짠 그리고 참석, 짠 대상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어느 정도. 자, 그러면 but the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에서 이 기관이 is planning to explore the trench soon에서 이들도 곧 여기를 그 탐험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특이합니다. 발음은 abysmal이 되고요. 그 다음에 땅에 생긴 매우 깊고 큰 구멍을 소리내면 chasm이라고.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 자연물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자연물에 대한 단어가. chasm, gulf, split, crack, gap, pit, opening, breach, hollow, void, gorge, ravine, canyon. 이러면 각각 다 머릿속에 다른 그림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거 구멍인데 이렇게 많은 단어를 가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많은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산업화 거치고 그다음에 일제 거치고 그리고 또 그 서구화를 굉장히 빠르게 거치면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어휘들이 없어졌을 겁니다. 농업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자연과 같이 있었던 시대에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을 구분하고 싶어 해서. 근데 지금 굉장히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다 보니까 그런 자연물에 대해서 부를 케이스들이 별로 없어졌잖아요. 굉장히 많은 말들을 잊어먹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거치지 않았죠. 굉장히 급격한 산업화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분하고 발음하시면 crater. 예, 이건 뭐 아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옆으로 가볼게요. The Beringer. 자, 가시면 The Beringer crater is a huge crater in the Arizona desert.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고유명사의 덜을 쓰는 거. The Beringer crater is a huge crater in the Arizona desert. 뒤에 in the Arizona desert 할 때 더는 고유명사는 아니죠. desert가 D가 아니니까요. 자, 그러나 the Beringer crater 할 때는 B하고 C가 대문자예요. 그런데도 더를 쓰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규모가 큰 자연물에 대해서 더를 쓰는 the Pacific 같은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That was caused by a meteorite crashing into the earth. 이러는데, 자, meteorite이란 중요한 단어. 운석. 자, 그러면 운석이 지구에 충돌을 했죠. 이미 했죠. 그러니까 뒤에다 어떤 밴드를 붙여줬어요. 동사 뒤에 ing. 그러니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한 거니까요. 이제 이렇게 좀 굉장히 단순한 얘기들로 to와 ing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품위를 떨어뜨리다 발음하시면 debase. 그 다음에 웅덩이나 분지, 서울이 분지예요. 대구도 분지고 덥죠. 발음하시면 basin. 그 다음에 되게 안 좋은 욕이지만 bastard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어요. 옆으로 가시고요. 자, 자산이라는 말 여기 있네요. 발음은 asset. 자, 돈 얘기로 쓸 때는 대체로 복수형을 쓰고요. assets라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자기의 이로운 점이 있잖아. 이점들. 그럴 때는 단수 복수 의미에 따라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할게요. good 소리 내시면 good insurance and good management practices are the best way to protect the assets of your company. 회사 자산을 보호를 하려면은 보험을 좀 들어야 되는군요. 하긴 뭐 산재 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잘 들어놔야 되겠고, 그리고 good management practices 관리 잘해야겠죠. 이런 것이 회사 자산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 다음 읽으시면 all employee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company's assets from theft and loss as well. 그래서 물론 직원들도 이럴 책임이 있다. 그래서 경영진만이 아니라 직원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두 개의 문장을 나눠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protect란 동사의 구조. protect somebody
protect something from something 했고, theft라고 하는 중요한 명사는 동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도둑이라는 명사 thief, thief가 하는 짓을 theft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재산을 얘기하는 말 중에 s를 쓰는 말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means라든지 뭐 이렇게 전부 지금 s를 쓰고 있죠. savings라든지 reserves라든지 securities라든지 이렇게 s를 쓰는데 여기다가 니네 왜 s를 자꾸 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번번이 재산이란 여러 종류로 나뉜다는 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데 possessions 같은 경우는 소유한 것이 건물과 또 뭐 물건과 또 현금과 여러 종류잖아요. 다종이라고, 다종. 그리고 belongings 대표적으로 소지품이니까 다종하죠. 그리고 savings라는 것도 저축액이라는 건 보험으로 저축한 것, 또 뭐 어디다가 저축한 거, 여러 소스로 저축을 하니까 이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느라고 s를 붙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겠다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매출이라는 말을 영어로 소리내시면 sales라고 해요, 매출을. 그러니까 매출에는 sales라고 하고 그 판매라고 듣거든요. sale이라 그러면은 판매와 매출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sales의 s도 매출이란 한 가지 제품을 팔아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 제품, 저 제품 이러니까. 그래서 거기다 s를 붙인다. savings라는 말도 그렇고, 예, 맞다 싶더라고요. 증권도 여러 종류의 증권, 여러 주의 증권을 사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이제 강점이라고 해석된 단어 발음은 for, 발음을 특이하게 해요. faulty 발음, faulty, t 이렇게 뒤를 읽고요. 자, 예문 해보시면 I didn't do well in algebra class because math was never my forte. 해서 algebra라고 하는 게 대수, 이 방정식 같은 걸 포함한다 그럽니다. algebra. 그 대수라고 하는 게 algebra고 그 전에 쉬운 거 사칙 연산. spelling. arithmetic? 좀 이상한 것 같은데. arithmetic?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arithmetic이라고 사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러는 거. 덧셈은 addition. 그다음에 뺄셈은 subtraction. 곱셈은 multiplication. 나눗셈은 division. arithmetic. M-E, 이거 E인 것 같고, arithmetic. 어때요? 안 나와요, 그런 단어가. 그러면 한영사전에 사칙 연산 이렇게 쓰면 안 나와요? H 다음에 이를 빼 arithmetic 이렇게 돼요? 이것만 빼면 다 맞아요? 아, 그렇답니다. arithmetic. 그러니까 A-R-I-T-H-M-E-T-I-C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산 관련 표현에 여러분 예산 꼭 알아야 돼요. 발음. budget. 그 다음에 삼짓돈이라고 하는 좋은 표현 발음은 nasdaq. 저기 둥지에다가 알 조금 놔뒀다는 거죠. 자, 옆으로 가서 they 소리 내시면 they saved up a large nasdaq for use in an emergency 해가지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SAT가 만족시키다여서 여러분 두 번째 줄에 포화시키다라는 좋은 동사가 saturate이고 물리게 하다라는 말은 satiate. 자, satiate 이렇게 읽는데 거기서 아무리 줘도 만족할 줄 몰라요.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요. 발음하면 insatiable 이렇게 읽는 좋은 형용사가 나와요. 예문할게요. 읽으면 The child grew up with an insatiable hunger for knowledge. 자, hunger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전치사 for. 자, 뒤로 가고요. (343) 발음이 carnage. 자, 동그라미는 carn의 뜻이 살, 몸 이런 거고 AG가 모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막 살육이 된 거예요. 예, 피 막 그렇겠죠. 그다음에 slaughter라고 하는 명사는 꼭 알아야 되는데 되게 무서운 단어죠. 살육이란 뜻도 무서운데 거기 게다가 웃다라고 써 있어서 더 무서워요.
S 빼면 웃음이야. 그러니까 더 무서워. 맞죠, 그쵸? S 빼면 lobster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단어고. 동사 원형, 원래 칼로 이렇게 쓱 베다가 slay, S-L-A-Y. 그게 칼로 목을 이렇게 벤다는 말이고요.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the intellectuals who, 가로 열고, intellectuals는 중요한 단어 표제어고, 지식인, 혹은 지성인, 예, 지성인들이, who, 지식인과 지성인이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지식인은, 우리나라 말에 지식인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아마 academician이라든지 그 지식인은 뭐 지식 있는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지성인이라는 거 지성이라는 거는 뭐 교양 여러 가지 인문적인 것들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니까 그래서 학술인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은데 academician 소리 내보시면요. academicia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저기 대학원이나 이런 데 있으면서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일 뿐이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intellectuals라는 말은 단지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지성인이라 불릴 만한 그런 말이니까요. So the intellectuals who survived World War I 해서 1차 대전을 살아남은 지성인들이 wrote many novels에서 많은 소설들을 썼죠. To escape the carnage they witnessed에서 그들이 목격했던 학살을 탈출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escape이란 동사도 뒤에 대체로 좀 장소를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escape the prison. 맞아요. escape the prison이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요. 자주 from을 써도 돼요. escaped from the prison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아까 이거나 마찬가지죠. climb the mountain 하기도 하고 climb up the mountain 하기도 하죠. 그럼 가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scape the prison 하기도 하고 escape from the prison 하기도 하죠. 이렇게 가로를 하시면은 이제 from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언제 확실하고 분명하고 딱 이러면은 안 쓰고. 그다음에 거기로부터 이렇게 말을 좀 붙이고 싶으면 감옥을 탈출하다 하기도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다 하기도 하고 말을 좀 넣음으로써 과정 같은 걸 묘사하고 그런다는 걸 이제 그런 센스를 좀 가지면 좋겠다. Escape the prison they witnessed, carnage they witnessed 있고, 자, witness라는 중요한 명사는 목격하다죠. 자, 그러면 그들은 그 carnage 학살이라는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during the brutal conflict에서 brutal이라는 표제요. 전에 했죠. 이제 참혹한. 그다음에 conflict 역시 표제요. 그 갈등 동안에. 자, so many promising young men. 자, so가 many를 앞에서 강조하죠. 그래서 그토록이나 많은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died in the war. That 이 대수 왜 나왔죠? So that many felt the best of the nation had been destroyed. 해서 국가의 최고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우리가 어려운 말로 동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동량 너무 어렵네요. 하여튼 그 젊은 훌륭한 사람들이 파괴되었다라고 느꼈습니다. Referring to them as the lost generation에서 자, refer to A as B. 자, 그다음 하나 친구로 오셔서 대량 학살이라는 중요한 명사 소리는 massacre. 자, 여기서 mass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massacre 해서 뒤에 acre, 이건 좀 해석이 안 돼도, massacre 가지고 좀 carnage하고 동료라고 연결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butchering이라고 하는 게 소돼지 잡듯이 이렇게 하는 게 butchering이니까, 또 genocide 아시고, 그리고 민족 청소라고,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죠. ethnic cleansing, 자, 소리가요. ethnic cleansing,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종자를 다 없앤다, 이런 말이니까. 유태인 다 없애겠다. 또, 유고슬라비아에서, 뭐라 그러더라. 유고슬라비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유고슬라비아에서도 또 어떤 종족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발음하시면, ethnic cleansing이라고 말하고요. 홀로코스트 여러분 아시죠? 역시 유태인 얘기고, 또, savagery라는 말은, 야만이라는 명사, savage에서 온 거고, 그다음 annihilation, 자, 소리는 annihilation 이렇게 되면 중간에 nihile이라는 부분이 nihile에다가 ism을 잘 붙이면은 허무주의라는 말이 돼요. 자, 허무주의 nihilism이라는 명사. 되게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여기서 nothing이라는 의미니까 annihilation이 그래서 전멸시킴이 됐습니다. 자, 예문할게요. 읽으시면 the Jewish people have been singled out for annihilation. 여기까지. 자, 이런 뽑다.
single out. 너 나와. 이렇게 뽑히는 거. 대체로 안 좋은 일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뽑혔는데 전멸을 위해 뽑혀요. Numerous times 여러 번 in history, the most recent being in the 20th century. 해서 여러분 쉼표부터 형광펜 한번 칠해보세요. 아, 문장 좋네요. 자, 쉼표 다음에 the most recent being in the 20th century. 여기다 being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쉼표가 문장 끝났다는 거고 부사 시작한다는 건데 the most recent이 being의 주어잖아요. 그리고 부사어구로 시작해야 되니까 분사구문. 예. 자,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파괴란 말로 havoc 이거 많이 써서 앞에 동산 딱 정해져 있습니다. wreak이라고 W-R-E-A-K wreak havoc on something 이렇게 말이 표현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말이지만 워낙 많이 딱 이제 그 경우에만 쓰지만 워낙 많이 쓰니까 devastation 표제어고요. 그다음 옆으로 오셔서 cron이 몸이어서 연분홍 살색이라고 하기도 했던 그 색깔 복숭아색 발음 carnation이고 그다음에 윤회 reincarnation 자 소리가 reincarnation 이런 말이 있다. carnivore 꼭 알아야겠다. V-O-R-E eat 먹다여서 자 예문합니다. 읽으시면 wolves are carnivores that have to hunt in order to feed themselves. 자, 그 다음 옆으로 가고 정말 중요한 말 이제 꽝 치는 것 발음 impact fasten이라는 말 우겨 넣다로 안전벨트 착용할 때 쓰는 동사로 팩트를 설명할 수 있겠고 접두어 바꾸면 꽉꽉 우겨 넣는 소형 촘촘한 이런 말 compact 이런 말도 물론 여기서 온 거죠. 그 다음에 effect하고 완전 너무너무 가까운 동의어고 그래서 똑같이 전치사 on 을 쓰고 그다음 충돌이라는 명사 collision과 같은 말이고 자 예문 읽으면 the swine flu although not spread by eating pork 해서 although not spread 하면은 although하고 not spread 사이 although it is not 이게 빠졌다는 거 금방 알아보고 자 swine flu 할 때 swine이라는 말 이제 여기서 돼지라는 거 공부해 주시고요. 돼지 독감이 그 돼지고기를 먹어서 퍼지는 게 아닌데도 has been a very negative impact on the pork industry에서 이름이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다음 소리는요. The misleading name of the virus has caused many people to stop eating pork. 그래서 이러도록 야기한 거죠. Which can be disastrous for hog farmers. 자, 돼지라는 말 지금 3개 나왔는데요. 자, 첫째 swine, 그다음 pork, 그다음 hog. 예, 이렇게. 단어가 막 피그만 있는 게 아니군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친구의 영향이라는 말에, repercussions라고 하는 명사도, repercussions, 커스 동그라미의 뜻이, shake. 그러니까 한번 꽝 치고 나면 또 둥둥둥둥둥둥 흔들리는 그런 여파, 지진의 여파 같은 걸 repercussions라고 하는 것. 자, 토론을 영어로, discussion이라고 하는 것. 다음, 예문. 자, 소리 내시면 The financial repercussions of illegal music downloading on the music industry have been significant. 자, 여기 on the music industry의 on. 이거 왜 나왔어요? repercussions on. repercussions가 무슨 말의 동의어라면서요? impact의 동의어라면서요. 자, 그 다음에 큰 꽝이라는 이론이 있죠. 큰 꽝, big bang. 자, 예문 읽으시면 I banged my knee on the coffee table because I couldn't see in the dark.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다음 팩트만 하면은 계약이나 협정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 넣은 것이라는 말이 되고요. 계약이나 협정에 단단하게 다져 넣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 집 한번 보고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 말의 계약과 협정이라고 할 때는 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약은 약속이란 말이겠죠. 협이라는 말은 협의한다라는 협자가 아닐까 싶고 정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 영어의 팩트라는 말은 계약이란 뜻, 즉 agreement를 뜻하는데 아니면은 contract를 뜻하고 아니면 treaty 이런 말을 뜻하는데 팩트는 원래 우겨 넣다라는 fasten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말들도 각각 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거는 약속한 거다. 협정이란 협의해가지고 뭐 한 거다. 이런 뜻이 각각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말들도 각각의 어근에서 특히 뭐를 말하는지를 써주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 한자를 보면은 계약의 계자가 뭐고 약이 뭐니까 이러면서 그 뜻이 이제 나오듯이. 근데 이런 건 놔두고 팩트를 보고 이 우겨넣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협정을 할 때는 국가 간의 협정을 할 때는 이게 우겨넣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단단하게 다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러지 말고 이때 요런 사고로 이래야 이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단단하게 꽉꽉 눌러서 약속을 한다는 말이 팩트라는 거고 이게 이제 동맹을 맺는다든지 국가 간에 그럴 때는 굉장히 그 조항들을 아주 단단히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팩트를 쓰는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진짜일까? 그런 생각 여러분 드실 거예요. 근데 동사로 stipend 아니고 stipulate 소리 내보시면 stipulate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한테 이런 개념이 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말에 stipulate를 우리말로 잘 옮겨보면 stipulate 뭐 약정하다? 뭐라고 써있나 한번 찾아보시죠. stipulate. 요게 또 패션이라는 뜻이거든요. 단단하게 이렇게 잡아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스텝이 단단하게 이렇게 꽉꽉 다져 넣는다라는 말을 되게 외우기 쉬운 것은 소리 읽어보시면 constipation 뭔지 모르시죠? 이게 변비예요. 아주 단단하죠? 뭐라고 하던가 stipulate 규정하다 해볼게요. 계약 약정서 조항 속에 무엇을 명기하다, 규정하다, 명문화하다, 무엇을 계약 조건으로서 요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게 말은 좀 여러 가지로 했지만 단단하게 이건 이거고 이건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을 명시하고 분명하게 명기하는 걸 동사로 발음하시면 stipulate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협약을 팩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좀 알겠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참 우리랑 많이 달라요, 그 개념들이. 그래서 왜 제가 여러분한테 종종 말하지만, 저는 뭐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한테 수업도 그렇지만 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도 되게 그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고 남이 그렇게 얘기해도 힘들고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를 어찌어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제 회사 인트라넷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얘기가 좀 길어지죠. 그러면 그런 걸 보고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렇게까지 구구하게 꼼꼼하게 얘기를 하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탁 말해도 알 건데 이렇게 구구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나를 못 믿어서인가 봐. 나를 좀 바보로 알기 때문일 거야. 무슨 말인 나를 바보로 알지 않고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탁탁탁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또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딱 요대로 하라는 말이야. 라든지 나를 이제 틀에다가 잡아놓고 꼭 나를 무슨 기계처럼 이렇게만 하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어떠냐면 첫째, 내 얘기가 명확해야지 되고 그다음 내 명확한 얘기를 명확하게 전달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게 하겠다고 얘기하면 되죠. 내가 기계처럼 그런 취급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설득하기를 옛날에 그분이 저희 회사 오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이제 계약을 많이 해봤대요. 여러 회사들하고 계약 담당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계약은 계약서가 의미가 없대요. 뭐가 의미가 있냐면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는지는 의미가 없고 갑을 관계만 의미가 있대요. 갑을 관계 아세요?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과 돈 받는 사람. 돈 내는 사람이 계약 빼겠다 그러면 의리인 사람, 돈 받아야 될 사람이 그게 어딨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하면 소송 걸면 되잖아요. 그러는 경우가 없대요. 그러니까 갑이 안 하겠다 그러면 의리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된대요. 좀 믿기지 않죠. 경험상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회사랑 한번 계약을 했대요. 그랬더니 계약서 엄청 두꺼워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약서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해봤자 한 대여섯 장 되고 거기다 도장 찍고 난 다음에 이제 갑이 그 주도권을 쥐고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계약서가 그렇게 두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그 혹시라도 추측할 수 있는 안 좋은 그런 케이스여서가 아니라 뭐든지 분명하게 하고 얘기한 다음 나중에 뭔가가 잘못됐을 때 어디에서 잘못됐는지가 드러나잖아요.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잘못한 건지 아니면 내게 잘못 이해를 한 건지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신데 당신도 그 경험해봤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가 됐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잡아주는 거를 이제 그런 약속은 뭐라고 하고 팩트를 하고 그리고 명확히 잡아주는 걸 stipulate 한다 그러고 예. 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 단점이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랑 스타일이 다른 그런 게 있어서 팩트라는 말이 분명히 이제 거기서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는 특이한 팩트를 맺었네요. 자, 읽어볼게요. 자, 소리 내면 They made a pact to get revenge on their enemy. 자, 거기 보복하다라는 중요한 표현 get revenge on. 자, 뒤로 갈게요. 자, 발음은 어떻게 하시고 impasse. 자, 패스는 통과인데 이미 부정어잖아요. 그래서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동의어 읽어보면 deadlock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deadlock이라고 하는 건 자물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고 해도 안 열려요. 예, 예문 할게요. 읽으면 30-year impasse between Iran and NATO ended last week. 자, 여기까지 읽고 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Iran and NATO 이렇게 잡아주시고 네이로라는 거는 북대서양 조합기구니까 이제 북대서양이니까 이제 주로 유럽하고 이제 북대서양이니까 유럽하고 미국 이런 데를 포함한 군사 동맹체고 이란은 아시다시피 중동의 나라니까 이들 사이 30년 동안이나 임패스가 있었던 거죠. 서로 통과하지 않고 뭐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끝났답니다. 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When 읽으면 When an Iranian diplomat had an informal meeting with NATO officials. 해서 이제 상황은 알겠는데요. diplomat이란 중요한 단어 외교가 아니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informal meeting이니까 그렇죠? 이게 formal하지가 못했다는 것이 좀 걸리네요. 자, 그다음 읽을게요. 소리는 This is another good step in engaging Ira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해서 중요한 동사 engage somebody 전치사 in. 이 사람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스텝이다. said senior NATO negotiator Martin Erdman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거기 Erdman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요. 그 MANN 동그라미 하시고 MANN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거의 독일 사람들이에요. 헤르만 헤세라든지 뭐 그렇게 말하는. 자, 그다음에 이제 단어 친구의 공격 난국 데드락 아시고 블라인드 앨리 많이 하는 말이고요. 블라인드 골목 막다른 골목. 그다음에 컬드색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컬드색은 되게 쉬워요. 생각해 보면 발음 여러 번 컬드색. 이제 가방 색이 있잖아요. 색에 저 끝에 막힌 곳 이래가지고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지역을 컬드색이라 하고 집이 컬드색에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컬드색에 집이 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앨리 같은데 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집이 있으면 잘 팔릴까요? 잘 안 팔릴까요? 잘 안 팔릴 것 같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자랑이에요. 왜 컬드색이 자랑이냐면 여기가 컬드색이니까 통행량이 적잖아요. 조용하다고. 방해받기 싫어하니까. 예, 그래서 그걸 집 팔 때 광고에 이제 컬드색이다 이렇게 자랑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프리디커먼은 표제어입니다. 자, 먼저 말해야 될 상황에서 만나자마자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딕이 말하다라는 걸 살려서 자,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가만히 서 있는 상태 정체 상태는 소리가 stand still이고 떨어져 서 있는 거 이렇게 떨어져 대치하고 있는 거 그런 건 stand up라고 해가지고 잘 구분이 돼야겠어요. 여러분 still이라는 형용사가 가만히 있는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still water 여러분 still water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물이에요? 흐르지 않는 물. 썩기 마련이죠. 자, 그 다음에 단어 친척의 세 번째 줄 남보다 우월하고 능가하고 발음은 surpass. 그 다음에 어떤 선을 넘어가면 trespass 침입하는 거 무단 침입하고 하는 거 trespass. 이거 잘 안 외워진다고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거기다 한번 써두세요. trespass 밑에다가 이렇게 보드를 그러니까 노리스를 만드는 거예요. 공지판.
나무로 된 공지판이에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놓으시라고. No trespassing. 이렇게. 자, 뭐라고 쓴 거예요? 침입 금지. 이렇게 딱 써놓으시면은 문에다 그거 붙이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안동 하회마을 가면, 안동의 하회마을에 가면 고택들이 많이 있는데, 고택들을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민박집처럼 고택을 쓰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 구경 다니죠. 근데 그런 민박집이 아닌 그냥 자기 집들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구분이 안 되니까 막 가서 구경하잖아요. 거기다가 no trespassing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46 발음하시면 pendant. 예, 잘 아는 목걸이 같은 데 걸린 그 매달린 그거라는 건 잘 알고 있고 P&D 동그라미가 매달다라는 행위라는 것을 살려서 옆에 있는 단어 친척의 중요한 단어들을 다시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 그다음 그리고 또 ornament이라는 중요한 명사를 보려고 그러고 자, ornament의 ORN 자체가 이제 장식하다란 말이어서 와 되게 훌륭해 대단해 이렇게 누굴 칭송하고 그러는 걸 adorn 한다 그래요. adorn AD를 붙여서 자, 그러면 예문을 읽겠습니다. 하시면 this auction 자, 가보죠. This auction is for a brand new high quality crystal crown pendant. brand new, 이제 강조해서 말하느라고 대문자로. 그 다음에 high quality crystal crown pendant가 있습니다. It has an antique gold tone, antique, 고풍스런, antique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쓰기도 하죠. antique, 이렇게요. 그런 gold tone이 있고, 그런 색조가 있고, and hangs on a 18, 땡땡, 인치 ball chain necklace에 매달려 있습니다. Buyer agrees to pay $3 for shipping in the continental U.S.에서 미국 대륙 안에 있는 주라면 $3만 내면 쉬핑을 해드립니다. 자, 쉬핑의 뜻 선적 배달, delivery죠, delivery. 자, 그 다음에 단어 친구에 아까 말씀드린 adornment 나오네요. 자, 소리 adornment. 거기 동그라미 뭐가 있으니까 embellishment. 아, 되게 이쁜 단어인데 발음이 embellishment. 이제 케이크 같은데 막 예쁘게 장식한 거 그런 게 떠오르고요. 벨 동그라미 자체는 원래 미녀 할 때 벨 아름답다는 뜻이어서. 자, 그 다음에 garnish. 여러분 소리가 garnish. 이거는 딱 이제 음식을 예쁘게 꾸미는 그런 샐러드라든지 또 뭐죠? 거기다 넣는 게 그 음식에 파슬리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보통 발음하시면 garnish라고 하고 접시에다가 뭐 빨간색 잼인지 뭔지 그런 걸로 이렇게 이쁘게 물결무늬 그림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garnish. 자, 나오네요. parsley. 자, 읽으시면 parsley is a common garnish used in most restaurants. 자, 그다음에 trim이 다듬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보석의 gem이라고 있는 거 잼하고 구분하고 gem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발음을 germ이라고 G-E-R-M을 하면 세균이니까 그것도 완전 구분을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rocket이라고 하는 말은 rocket하고 아주 다르고요. 예. rocket은 락에다가 ET 붙인 거고요. 그 목걸이 같은 데 다는 건데 뚜껑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열면 사진 나오고 그러는 거. 그런 거를 발음 rocket이라고 하니까. 그다음 팔찌는 bracelet. 자, 펜드 들어가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뒤로 갈게요. 자, 소리는 prestige. 되게 멋있는 단어고 어근은 그닥 이제 본다고 도움이 안 되니까 prestige 자체를 respect나 admiration의 동의어로 지위나 명성이나 이런 말이라고 공부를 해야겠고 PR이라는 접두어가 앞으로니까 그런 말이 될 법도 한데 좀 지금 금방 안 외워질 것 같죠. 단어 가족을 보면 형용 사형이 딱 되게 임팩트가 있어요. 자, 소리 내면 prestigious. 우리가 명문 나 이거거든요. 명문 대학 뭐 이런 얘기할 때 명문 가문 할 때 딱 그 단어가 prestigious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honor라는 말이죠. honor. 자, 예문 거기 prestigious에서 해볼게요. 자, 읽어보시면 he graduated with honors from a very prestigious university. 예. 자, 그러면 이제 prestige는 그런 명문 가문이구나 또는 뭐 명문 대학이구나 이럴 때 하는 그런 말이고 형용사용은 prestigious 거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예문을 갑니다. 샥. 자, 가면 shark fin soup. 자, shark fin soup. 자, fin이 뭘까? 아, 이게 지느러미인가 보다. Shark fin soup is considered to be a symbol of wealth and prestige in Chinese culture. 알겠죠? 다음, China's growing economy
has resulted in a large increase in demand for shark fins as the middle class gets wealthier. 알겠어요? 자, result 다음 전치사 in, increase 다음 in, demand for. 예, 완전 정해진 대로 나오고 있고요. 다음 this 읽으시면 this has enraged the environmentalists because of the brutal way in which shark fins are obtained. 자, 환경운동가 environmentalist. 격분이라는 명사 rage. 격분하게 하다 enrage. brutal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어 지느러미 어떻게 얻냐면 상어를 잡은 다음에 지느러미만 자르고 그 채로 그냥 다시 버려요. 네. 그러면 이제 멀쩡한데 팔만 잘린 채로 이렇게 버둥거리다가 죽는 거죠. 자, 그 다음 내려오시면은 그 단어 친구의 두 번째 줄, 존경. 발음은 esteem. 물론 이제 제가 본 거는 그 텔레비전에서 환경운동가들이 보여준 거니까 잠깐 본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하겠죠. 뭐 상어 지느러미만 먹으니까. 잡은 다음에 지느러미만 쑥 잘라서 피가 막 콸콸콸 쏟아지는 채로 버리는 거죠, 다시. 자, 그러면 esteem이라는 말은 여러분 esteem은 존중이라는 좋은 단어인데 특히나 이제 자존심이라든지 자긍심할 때 앞에다가 self-esteem 이렇게 하고 셰익스피어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읽어보시면 Shakespeare's plays are held in high esteem by most literary critics 했는데 요거는 좀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be held, hold something in high esteem 이래가지고 hold in high esteem 전체가 respected, highly respected라는 말을 highly respected를 held in high esteem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 이제 발음을 자꾸 해서 held in high esteem, held in high esteem, held in high esteem 이렇게 입에서 그게 잘 먹어두도록 가도록 만드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 옆으로 가서 그 끈으로 묶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워낙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straight이라고 하는 거, 해협. 아까 그 구덩이 그거 뭐였죠? 메리아나 뭐라고? The Mariana Trench. 이런 것이 있듯이 이제 바다가 좁아지는 그런 해협, 이제 삶에서의 심한 고난 같은 것을 또 straight이라고도 하는 것. 자, 예문하죠. 읽으시면 They carefully took the boat through the rocky strait and out to sea. 해가지고 바위가 많은 그런 해협을 이렇게 보트 타고 살짝 지나간 다음에 바다로 나갔다는 걸 알겠습니다. 옆에 또 나오네요. straight 들어가는 거. 억제, 자기 감정의 억제. 발음하면 restraint. 동사 원형은 restrain, t를 빼면 self-control, 그다음에 constraint하고 비슷한 건데 constraint의 경우는 자기를 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뭘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 자, when 읽으시면 when planting your garden, planning ahead and practicing a little restraint will pay off in the long run. 자, 여기서 planting your garden이라는 말은 여러분 planting your garden 형광펜. 중간에 몇 개의 말을 생략하고 있죠. 자, 플랜트의 대상이 정원은 원래 아니죠. 그럼 플랜트의 대상은 식물이죠, 그렇죠? 식물. 아마도 꽃이겠죠. 아니면 야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planting flowers or vegetables. 그 다음에 전치사는 in your garden에서 flowers or vegetables in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구나라고 알아들으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 이게 어떤지 제가 궁금한데 promise라는 동사가 약속하다니까 내가 뭐 하겠다고 약속할게. 그러면은 I'll promise to do something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 다음에 I will promise to do something to you. 너에게 약속할게. 이렇게 뒤에다 to you를 쓴다든지. 그러면 그런데 여기다가 you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I will promise you to do something. 이렇게 되면 나는 너에게 이걸 하겠다고 약속을 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또는 I will promise you to do something이 I want you to do something의 경우는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원한다. 투부정사의 주어는 나예요, 너예요? 너죠, 그쵸? 그러면 I promise you to do something 하면은 투부정사의 주어가 you라고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약속해, 네가 이게 될 거라고 약속해. 어?
네가 이걸 하기를 원해. 이랬기 때문에 네가 이게 될 거라고 약속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I promise to do something to you. 이런 식으로 이제 뒤로 뺀단 말이죠. 자, 그런데 promise가 I promise you this position.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명사 두 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 다음에 명사 두 개가 나오면 얘네들이 같은지 같지 않은지. you와 this position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같지 않죠. 그쵸? 그러면은 같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이거 앞에 거를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이 직책을 약속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직책을 주겠다고 약속해. 그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빠진 거야? I promise to give you this position. to give가 생략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promise somebody something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 그걸 주겠다고 해. to give가 빠졌구나. 그렇게 되면은 저거 소화하기가 좀 더 부드럽게 소화가 된다? 그렇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when planting your garden 이상하게 플랜트의 대상이 정원이구나 얘네들은 이러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를 여기에 심는다를 날리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구나. 이게 원래 말은 그거였다. 원래는 우리랑 마찬가지 생각을 했던 거다. 그런데 그게 좀 날아가면서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그 다음에 planning ahead 미리 계획하기. 그리고 practicing a little restraint 조금 절제를 실행하는 것. 이것이 will pay off in the long run 해서 자, 중요한 표현 결국 득이 되다. pay off. 그러니까 pay off. 그러니까 득이 되다죠, 득이 되다. 그리고 결국에서는 이제 in the long run이 되겠고요. 그다음 well placed plant에서 여기서 placed라는 말은 이제 공간이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공간을 비워놓고 잘 배치된. 그래서 placed가 그냥 놓였다라기보다는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well placed plant라는 거는 이런 식물들을 will grow 자라고 and fill out much better 나중에 훨씬 더 잘 채울 것이다. Then if they are crowded through together in a small space에서 그러니까 well placed가 crowded의 반대말인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well placed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항상 distance가 있다는 말이 돼요. 영어에서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이 잘 배치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사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제심. 자, 소리 내보시면 self-discipline. 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의 신중함 소리는 judiciousness고 그 다음에 제재라는 말이 아까도 봤던 curtailment라는 말이 재정삭감 말을 고삐를 채워서 말 못하게 하고 뭐 말이 이제 물지 못하게 하고 이러는 rein. 자, 옆에 가서 예문 읽으시면 the military had to rein in journalists 해서 기자들을 이제 고삐를 채우듯이 얘도 좀 잠잠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who were distracting the soldiers from their duties 에서 distract라는 동사의 구조가 distract somebody from something 해서 무엇으로부터 집중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벗어난다라는 전치사 from과 잘 다니는 게 당연하고 또 말에 마구를 채우는 거 고삐하고 마구하고 뭐 종류가 다르긴 하군요. 자, 마구 발음은 bridle 그다음 strict 들어가는 여러분이 보시고 자, 뒤로 갑니다. 자, 발음은 surplus 뭐 이건 되게 쉬워요. 플러스가 더 많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서플러스 하면은 넘쳐나는 것. 그래서 그 잉여. 우리나라 말의 잉여. 그다음에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요. dearth라 그래요. 소리 dearth. 결핍이라는 말이죠. 즉 서플러스 직접적인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예문하면 조삽 order the surplus grain to be stored in warehouses. 여기까지 끊을게요. 그러면 조셉이 the surplus grain을 그레인한테 직접 명령한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딴 사람을 시켜서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고, 딴 사람이 시켜서 그 잉여 농작물이, 잉여 곡물이 저장하도록, 저장되도록,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in warehouses에서 창고에 저장되도록 딴 사람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곡물한테 명령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소리 내면, so, it could be saved for an emergency 라는 말인 줄 알겠고요. His wise planning,
saved the country from starvation 해서 save라는 동사 구조 save somebody from ing 뭐 protect나 마찬가지의 의미로 지금 쓰였으니까 그래서 starvation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했고 언제냐면 a severe famine occurred a few years later 해서 famine이라는 중요 단어의 뜻은 기아가 아니라 자 기아는 영어로 뭐니까 아까 나왔어요 기아 starvation 그 다음, 우리 남아도는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과잉이라고 전부터 봤던 단어, plethora. 예문 읽으면, There is a plethora of information available for free on the internet. 해서, 무료로가 영어로, for free. 여기다 하면 이제 형용사를 쓰죠, for free 해서. 그리고, surfeit이라는 말을 여러분 대부분 모르실 텐데, 이게 좀, 그것도 꽤 괜찮거든요. 그 SUR이 super에서 왔다는 걸 좀 활용하시고, FEIT가 들어간 단어가 딱 3개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surfeit 하나, 그 다음에, counterfeit은 아셔야 돼요. 자, counterfeit이 무슨 말이에요? 위조지폐, 예, counterfeit. 그리고, forfeit이라는 말이 있는데, FOR을 붙이면, 박탈당하다예요. 박탈하다가 아니라,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잃게 된다. 잃게 된다는데 능동으로 쓴다고. 그러니까 I forfeited my paycheck 이렇게 되면 내가 월급을 박탈당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FEIT란 스펠링 앞에 접두어 3개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공부해 보시고 예문해 봅니다. 읽으시면 He was surfeit after finishing the 7-course meal. 7-course 식사를 먹었으니까 뭐 꽉 찼겠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흑자는 소리 내시면 in the black 물론 적자는 in the red. 자, 그 다음에 과잉이라는 말 딱 2개 있는데 superfluous나 redundant나 옆으로 가고요. 자, 발음은 violence. 예, 쉬운 말이네요. 근데 violence의 bio가 그 바이오하고 상관이 있다는 이 놀라운 violence의 bio 생물학 할 때 그 BIO하고 VIO하고 원래 같은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긴 그렇죠. 폭력을 휘두르는 건 활기가 넘쳐서 그러는 것이죠. 힘 없는 사람 폭력을 못 휘둘러요. 자, 그래서 폭력 동의어 발음하시면 brutality 아니면 forcefulness. 자, 예문합니다. 읽으시면 The Asian Women's Shelter was founded in 1988. 여기까지. found 설립. In 1988. 이 해에 설립되었습니다. To address the needs of women and children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에서 그 address라는 말이 접근하여 돌보다. 근데 사실 그 violence라는 말을 제가 사실 옆에서 직접 경험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웃으면서 얘기하지 직접 겪으면 되게 무서운 단어죠, 정말로. 근데 저희는 되게 집이 저희 애기 아빠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항상 너무너무 이렇게 친절하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다 자기가 알아서 막 해주고 다 너무 뭐 아빠도 그렇지 저도 안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텔레비전도 안 보지. 텔레비전 안 보니까 폭력에 노출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애기 아빠가 요새 그 검찰청에 다니거든요. 그 검찰청에 이제 검사 15라고 검사 비슷한 검사 대리 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범죄자들을 맨날 만나는 거예요. 뭐, 전과 30범, 전과 40범, 조직폭력배, 그리고 그 다음에 시체 거의 다 썩은 구더기가 엄청 이러면 시체도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직폭력배가 길거리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저쪽 차에 그 운전자하고 걔가 미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 다시 불러내가지고는 사무실에 오라 그런 다음에 사무실에 오자 쇠파이프로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최소 3년이래요. 쇠파이프로 그건 이제 아프라고 떼는 게 아니지 않겠냐 사람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이제 검사니까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피해자가 얼마 다쳤는지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휴대폰으로. 그런데 어느 이제 아이들이 아빠 카메라를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멍들고 찢기고 다리가 이렇게 다리 들어보였더니 그런 게 보인 거죠. 근데 또 애들이 그게 제 휴대폰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제 휴대폰에 그런 사진이 있으니까 더 놀라잖아요. 그런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이올런스에 노출되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자, 예문, 마저 읽어볼게요. It was founded in 1988. 이때 설립이 됐는데, address가 접근하여 돌보다 the needs of 이들의 그 필요들을 접근하여 돌보기 위해 설립된 거죠. 다음 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에서 domestic의 뜻은 가내, 가정 폭력의 생존자들이라 이렇게 된 거고, especially those who, 특히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immigrants and refugees에서 immigrant라는 말 아시다시피 이민자, refugees라는 말 난민 이렇게 된 거죠. The women and children we work with every day 이러면 위에서 가로 열고 every day 가로 닫고 이게 뒤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항상 같이 일하는 이들이 inspire our continued work 해서 우리의 지속적인 작업에 영감을 불어넣고 있는데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to end violence in our families, our communities and the world에서 여기에서 폭력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에 사나움이라는 말은 ferocity, 이거 형용사 어떻게 되는 거? ferocious, CIOUS의 명사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의 했네요. 자, 옆에 단어 친척 보시면은 이게 이제 vigor와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활력을 불어넣다라는 동사 invigorate 라든지 또는 격렬하냐는 형용사 vehement 라든지 이런 말들을 연습해 놓자.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